퇴직하면 그동안 고생했으니 나를 위해 멋진 차 한 대 사야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차가 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퇴직 후에 새 차를 산 사람 10명 중 7명이 1년 안에 후회했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럼 궁금하시죠? 왜 후회했을까?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요. 생활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이 사라진 퇴직 이후엔 차 쓰는 패턴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멋으로 산 대형 차 한 대가 유지비 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대형 SUV 한 대, 1년 유지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들까요? 먼저 보험료, 만 65세 이상이면 할증 들어가서 연 120만 원, 자동차세 2,500cc 기준으로 연 70만 원, 타이어, 브레이크 같은 소모품 교체비 90만 원, 정기점검이랑 수리비 평균 140만 원, 그리고 아파트 주차비 월 6만 원이면 연 72만 원. 자, 다 합치면 얼마죠? 거의 500만 원입니다. 월로 치면 41만 원씩 빠져나가요. 이게 바로 퇴직금 도둑입니다. 말로만 하면 실감 안 나시죠?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난 68세 김철수 씨, 퇴직금 5천만 원 받으셨어요. 그중에 2,200만 원으로 수입 중형 SUV를 구입하셨습니다. 아,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셨대요. 그런데요, 6개월이 지났어요. 김철수 씨 통장에 얼마 남았을까요? 300만 원. 딱 이것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1개월 차에 DPF가 막혔어요. 교체비 240만 원. 3개월 차엔 배터리 방전됐죠. 38만 원. 4개월 차엔 타이어 펑크 났어요. 수입 타이어라 4개 갈면 180만 원. 6개월 차엔 보험료 갱신하는데 할증 들어가서 130만 원. 결국 김철수 씨는 차를 팔았어요. 중고차 시세 1,450만 원. 처음에 2,200만 원 주고 샀는데 1,450만 원에 팔았으니 750만 원을 날린 셈이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절대 사면 안 되는 차 3가지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대형 SUV랑 외제차입니다. 이유가 뭐냐? 크게 3가지예요. 먼저, 주차가 지옥입니다. 요즘 아파트 주차장 기둥 간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2.3m예요. 그런데 대형 SUV 폭은 1.95m, 양옆 여유 공간이 각각 17.5cm밖에 안 돼요. 거의 손바닥 하나 들어갈 정도죠. 문 열다가 옆차 긁으면 수리비 60만 원 나갑니다. 주차할 때마다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두 번째, 안전 문제예요. 이게 더 심각합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 보면요. 만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중에서 48%가 대형차에서 발생합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왜 그럴까요? 차체가 높으니까 사각지대가 엄청 많아요. 차가 기니까 후진할 때 충돌 위험이 2.3배나 높아요. 차가 무거우니까 급제동 거리가 22%나 길어져요. 골목길에서 갑자기 아이가 뛰어나와요. 안 보입니다. 후진하는데 낮은 화단 있어요. 안 보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세 번째, 수리비 폭탄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이드미러 하나 교체한다고 쳐요. 국산 중형 세단 17만 원, 수입 중형 SUV 105만 원, 6배 차이 납니다. 에어컨 고장 나면요. 국산차는 45만 원, 외제차는 220만 원. 부품 하나하나가 퇴직금을 갉아먹어요. 진짜로요. 두 번째, 연식 오래된 중고 SUV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차는 부담스럽잖아. 그럼 5년 된 중고 SUV면 괜찮겠지?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요, 딱 5년 차가 차량 고장이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디젤 SUV 조심하셔야 해요. DPF라는 거 막히면 교체비 220만 원에서 320만 원. 미션 오일을 안 갈았으면 미션 고장 나서 350만 원에서 550만 원. 엔진 오일 찌꺼기 쌓이면 엔진 통째로 갈아야 하는데 700만 원 이상. 판매자는 뭐래요? 잘 관리했습니다. 깨끗해요. 이러죠. 근데 차 사고 3개월 지나면 정비소 단골됩니다. 한순간이에요. 더 큰 문제는 또 있어요. 되팔 때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5년차 중고차 1,300만 원에 샀어요. 2년 타고 팔아요. 얼마 받을까요? 780만 원. 520만 원 손해본 거죠. 여기에 그 2년 동안 수리비 250만 원 들었어요. 총 770만 원 날리는 겁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딱 이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내 몸에 맞지 않는 차예요. 나이 들면 어때요? 허리 아프죠? 무릎 아프죠? 눈도 침침하죠? 근데 좌석이 너무 낮은 스포츠 세단 타면요? 타고 내릴 때마다 무릎을 90도 이상 꺾어야 돼요. 정형외과 의사들이 제일 경고하는 동작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반대로 너무 높은 SUV는 어때요? 발판 높이가 55cm 이상이면 내릴 때 균형 잃기 쉬워요. 특히 비 오는 날이나 겨울철 빙판길에선요. 낙상사고 위험이 5.2배나 높아집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요. 자, 그럼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어떤 차를 사야 하는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정형외과 의사, 교통안전 전문가, 자동차 정비사 30명한테요. 60대 이상이 타면 좋은 차, 딱 세 가지 조건이 있대요. 첫 번째, 발판 높이 38에서 42cm. 낮은 세단은요. 28에서 32cm라서 무릎 부담 3배. 대형 SUV는요. 52에서 58cm라서 낙상 위험 5배. 그런데 소형 준중형 SUV는요. 딱 의자 높이랑 똑같아요. 이 높이가요. 무릎이랑 허리에 부담 없이 타고 내릴 수 있는 황금 높이래요. 마치 집에 있는 의자에서 일어서듯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두 번째, 연비 리터당 17km 이상. 대형 SUV 디젤은요. 리터당 9에서 11km밖에 안 나와요. 그럼 연유료비가 280만 원. 하이브리드 SUV는요. 리터당 19에서 23km 나와요. 연유료비 125만 원. 차액이 얼마예요? 연 155만 원. 같은 거리 다녀도 기름값이 2배 이상 차이 나요. 5년이면 775만 원 차이예요. 세 번째, 국산차에 전국 어디서나 AS 되는 차. 수입차는요, 공식 서비스 센터가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에만 있어요. 시골 가면요, 견인차 불러야 돼요. 왕복 40만 원 추가로 나갑니다. 국산차는요, 전국 어디서나 정비 가능하고 부품값도 20% 수준이에요. 이게 정말 큰 차이입니다. 자, 이제 진짜 궁금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차를 타라고? 이 세 가지 조건 다 만족하는 차,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5위, 현대 캐스퍼 1,565만 원. 5위, 현대 캐스퍼요. 신차 1,565만 원부터 시작해요. 발판 높이 38cm, 연비 리터당 15.3km. 작아서 주차 쉽고요. 시내 다니기 딱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근데 단점이 뭐냐? 고속도로 가면 좀 흔들려요. 뒷좌석은 좁고요. 추천 대상, 혼자 타고 시내만 다니시는 분들. 4위, 기아 레이 1,490만 원. 4위, 기아 레이요. 신차 1,490만 원부터. 발판 높이 40cm, 연비 14.8km에. 이 차 특징이 뭐냐? 슬라이딩 도어 있어요. 병원 자주 가시잖아요. 문 열기 진짜 편해요. 높은 루프라 승하차도 편하고요. 추천 대상, 병원 자주 가시고 타고 내리기 편한 거 중요하신 분. 3위, 기아 셀토스 2,621만 원. 3위, 기아 셀토스요. 신차 2,621만 원부터. 발판 높이 41cm, 연비 16.2km에. 2025년형의 첨단 안전 패키지 기본으로 들어가요. 후방 카메라, 차선 이탈 경고, 자동 긴급 제동 다 있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중고 시세도 잘 받아요. 추천 대상, 안전 기능 중요하고 디자인도 신경 쓰시는 분. 2위, 현대 코나 하이브리드 2,924만 원. 2위, 현대 코나 하이브리드. 이거 제가 강력 추천드려요. 신차 2,924만 원부터. 발판 높이 40cm, 연비가 리터당 21.3km나 돼요. 대형 SUV 대비해서 연간 170만 원 절약할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라 소음도 적고 시야도 좋고요. 2025년 10월 현재요. 가장 인기 많은 소형 SUV예요. 단점? 인기가 너무 많아서 출고 대기에서 3개월 걸려요. 추천 대상? 장거리 자주 다니고 연비 중요하신 분. 1위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3,098만 원. 자, 이제 1위 발표할게요.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요. 신차 3,098만 원부터. 발판 높이 39cm, 연비가 무려 22.7km에. 대형 SUV 대비 연간 185만 원 절약해요. 실내 공간도 제일 넓어요. 뒷좌석 넓어서 장거리 가도 편하고요. 트렁크에 골프백 4개도 들어가요. 정숙성 최고, 안전사양 풀옵션. 2025년 10월 현재 60대 구매 1순위예요. 단점? 가격대가 제일 높고 인기 많아서 출고 대기 3에서 4개월. 추천 대상?
장거리 자주 다니시고 손주 자주 태우시고 예산 3천만 원 내외로 평생 탈 차 찾으시는 분.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예산 1,500만 원이야. 현대 캐스퍼 아니면 기아 레이, 경차라 세제 혜택도 받으세요. 예산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현대 코나 하이브리드. 연비 좋고 안전하고 출고도 빨라요. 예산 3천만 원 이상 평생 탈차.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이게 최종 정답입니다. 차 샀으면요. 이제 유지비 줄여야죠. 유지비 줄이는 팁 3가지 알려드릴게요. 팁 1. 보험 매년 비교. 첫 번째, 자동차 보험 매년 비교하세요. 실제 사례 말씀드릴게요. 박영희 씨, 71세세요. 기존 보험료가 연 12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비교 사이트에서 3군데 비교해보고 갈아탔더니요. 연 86만 원, 연 42만 원 절약, 5년이면 210만 원이에요. 보험 담보와 보험 비교, 다이렉트 이런데 3곳만 비교해도 충분해요. 팁 2. 협력센터 이용. 두 번째, 정비는 협력센터 이용하세요. 엔진오일 교체 한번 해볼게요. 공식 센터 가면요. 15만 원. 협력센터 가면요. 8만 5천 원. 부품은 똑같은 순정 부품 쓰면서 공인비만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현대 기아 홈페이지 들어가서 협력센터 찾기 검색하면 다 나와요. 팁 3. 주행 적으면 렌트. 세 번째, 연 주행거리 5,000km 하면 차 팔고 렌트 쓰세요. 계산해 볼게요. 차 보유하면 연간 420만 원 나가요. 근데 카쉐어링으로 월 4회만 이용하면요. 연 156만 원, 연 264만 원 절약이에요. 보험 걱정, 정비 걱정, 주차 걱정 다 없어요.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진짜 효율적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요. 국민연금공단 설문조사, 교통안전공단 통계, 현대 기아 공식 홈페이지 차량 정보 기반으로 정리한 거예요. 근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차량 선택은 개인의 취향이랑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 공식 정보 모아서 정리한 거니까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구매 전에는 꼭 직접 시승해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요.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퇴직금 500만 원을 지켜줄지 모릅니다. 복지 히어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전을 지키는 정보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